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농업 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농업 토목기술사 시험에서 비중이 아주 높으면서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설계 홍수량 산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설계 홍수량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네, 설계 홍수량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댐이나 저수지 같은 수리 구조물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핵심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합니다. 즉, 해당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홍수량이나 특정 빈도에 기반한 홍수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는 구조물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홍수 시에 원류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입니다. 한정된 물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하류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류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안전과 관리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준이 바로 설계홍수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설계홍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설계 기준 강우량 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거의 강우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측소별로 아주 장기간의 데이터를 모으고 혹시 빠진 데이터가 있다면 보정하는 작업도 거쳐야 하죠. 그런 다음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확률 분포형을 이용해서 빈도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 구조물이 얼마나 큰 홍수를 견뎌야 하는지, 즉 재현기간이라고 하는 설계 빈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설계 목적에 맞는 확률 강우량을 결정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에 올 수도 있는 큰 비의 양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유역 특성 분석입니다. 강우량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라면 유역 특성은 그 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흐르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죠. 여기서는 지형적인 요인을 먼저 봅니다. 유역의 면적은 얼마나 넓은지, 경사는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하천망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합니다. 또한 유출 매개 변수라고 해서 유출 개수 C나 유출 곡선 지수 CN을 산정하고 비가 유역의 가장 끝부분까지 도달하는 시간인 도달 시간 TC를 계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해야만 우리 유역이 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한 유출 기작을 파악할 수 있죠. 강우량이라는 입력값이 있다면 유역은 그것을 처리하는 그릇과 같다는 비유가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강우 유출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구한 강우량과 유역 특성을 결합해서 실제로 홍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유효 강우량과 유역 응답 함수를 연결해서 숨은 곡선을 작성하게 되죠. 숨은 곡선은 시간에 따라 홍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곡선을 통해 우리는 설계에 적용할 최대 유량값인 첨두 홍수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신뢰할 만한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 홍수량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합리식이나 SCS 유출 곡선법 같은 다양한 유출 모형들이 활용됩니다. 절차가 아주 체계적이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표준적인 절차 외에도 실무에서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고려사항들이 있을까요?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런 세부 고려사항들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곤 하죠. 첫째로 기상 및 호우 특성입니다. 댐 유역의 지리적 위치나 집중 호우 패턴을 잘 읽어야 합니다. 둘째는 배수 및 기저 유량입니다. 하천망의 연속성이나 저류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직접 유출 외에 평소 하천에 흐르는 기저 유량도 잊지 말고 설정해야 하죠. 셋째는 김계 지속 기간입니다. 첨두 홍수량을 최대화하는 강우 지속 시간이 언제인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변화입니다. 도시화나 산림 개발로 토지 이용이 변하면 유출량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예측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에 넣는 것이 아니라 유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기상 특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배운 설계 홍수량 산정 프로세스를 4가지 핵심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우량 산정 단계입니다.
강우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 해석을 통해 설계 빈도별 확률 강우량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유역 특성 분석 단계입니다. 지형 분석을 통해 유역 면적과 경사를 파악하고 유출 개수나 도달 시간 같은 숨은 매개 변수를 산정하여 유역의 그릇 크기와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셋째, 유출 분석 단계입니다. 강우 유출 모델링을 통해 숨은 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최대 유량인 첨두 홍수량과 전체적인 유출 수문량을 계산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 단계입니다. 김계 지속 기간을 검토하고 실제 구조물 설계에 적용 가능한지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댐 설계 홍수량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과 수자원 개발 팁기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일련의 흐름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그려두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